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팍스 밀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신다면 오늘의 투자 전략을 밀키트로 쉽고 간단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2023년 들어서는 이진우 전문가님과 함께 재미있는 외신 소식 얘기하고 있죠. 오늘도 너무나 흥미로운 주제를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오늘 방송 시청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미래 산업에 대한 또 다른 힌트 얻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제 국내 시장 장바구니 리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미국 증시는 단기 인플레이션이 상향 조정되면서 금리가 급등했고 기술주 중심의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혼조세를 보였는데 이 부분이 우리 시장에도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이번 주 증시 일정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기다리면서 전반적으로 관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양지수는 모두 하락 출발했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간신히 상승권에서 마쳤습니다. 7거래일 연속 오름세로 마감한 원달러 환율은 12원이 넘는 큰 폭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장중 내내 우상향하다가 1277원 선에서 마감가를 형성했는데요. 연준의 고금리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공포감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고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 올해 최고 수준에서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하락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0.7%가량 내리면서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전날 종가와 거의 같은 772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매매 동향 이어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거래소는 3거래일 연속해서 같은 흐름입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담았지만 기관이 4천억 넘게 팔면서 매도세가 거센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만 800억가량 사들였습니다. 개인과 기관 투자자가 동반으로 매도 우위 포지션을 보였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하루 앞두고 뉴욕 증시는 내내 상승세를 탔습니다. 이번 CPI 보고서에 대한 우려가 이미 시장에 선반영돼 있다는 판단에다가 일부는 CPI가 완화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으면서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다만 뉴욕을 비롯한 대다수 시장에서 거래량 자체가 평소보다 적기는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지표를 통해 서비스 물가가 둔화하고 있는지와 임대료 하락 추세가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채권 시장은 CPI를 기다리면서 다소 잠잠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는 3.7% 선으로 밀린 반면에 2년물 금리는 전거래일에 대비해서 5bp 안팎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기업들의 실적도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죠.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에서 69%가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을 내놓았는데 5년 평균인 77%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4.9%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2020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설 전망입니다. 여기에 올해 1분기 전망까지 암울한데요. 지금까지 1분기 순이익 가이던스를 내놓은 기업 중에서 82%가 예상치를 밑도는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5년 평균인 59%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미증시 3대 지수는 모두 1%대 강세로 간밤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산업지수가 1.11%, 나스닥이 1.48%, S&P 500 지수 1.14% 올랐습니다. 그럼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이진우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인데요. 오늘도 이진우 전문가님께서 여러분께 초콜릿 같은 선물처럼 재미있는 이야기를 또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와 아크인베스트먼트 관련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 주제는 또 어떤 얘기를 가져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초콜릿 같은 재미있는 얘기 준비해 오셨죠? 아, 초콜릿이라기보다 저는 오늘이 발렌타인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래. 오늘 제가 가져온 내용은 딥페이크의 기술에 대한 것입니다. 그 브루킹스라는 이제 곳에서 이제 논문이 기재됐는데 거기서의 그 Deepfakes and International Conflict라는 논문에서 네. 이제 내용을 가져왔고요. 그 리포트를 제가 그냥 보면서 좀 더 쉽게 해석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딥페이크 관련된 얘기 사실은 제가 이제 또 아나운서니까 저희 네. 또 우리말을 써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딥페이크를 좀 시청자분들께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을 하지라고 하면서 어제 찾아봤는데 좀 길어요. 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그래서 뜻은 굉장히 직관적이기는 한데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오늘 그냥 이렇게 딥페이크라고 원어 그대로 얘기를 하면서 전문가님께서 좀 자세히 풀어주시는 걸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이 논문을 보면서 적잖게 놀랐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미래를 꽤 디스토피아적으로 이제 바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한번 내용을 나눠 볼까요? 네, 네. 우선은 좀 긍정적인 얘기를 들어보고 그 이후에 제가 늘 우려되는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영상을 하나 틀려고 했는데 이제 저작권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셔서 이제 이미지 캡처한 거를 이제 가져와 봤거든요. 네. 네, 이거를 한번 보시고 얘기를. 네. 네, 전쟁이 발발된 이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잖아요. 젤렌스키 대통령인데 네. 이제 이 리포트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리포트를 시작했어요.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 영상에서 항복하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지만 이게 사실 뭐 가짜였죠. 네. 가짜였고 그렇죠. 이제 바로 이제 그 젤렌스키 대통령께서 그 반박 영상을 올렸는데 이제 카키색 이제 티셔츠를 입은 분이 이제 항복을 하라 이제 그 러시아한테 이제 항복을 해라 우리 그러니까. 군대한테 이제 맞아요. 얘기를 하는 내용이었고 지금 알고 봐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었어요. 영상에서 봤을 때 특히 더 그랬고 약간 그 뿌옇게 보이기도 하고 확실히 진짜 이미지는 훨씬 더 선명하고 네. 그렇긴 한데 사실은 지금 옆에 이렇게 두고 비교를 해봐서 그렇지 조금 느껴지는 점은 그냥 조금 더 턱선이 갸름하시다 정도로만 맞아요. 네, 구분하기가 힘드네요. 근데 뭐 바로 내용 반박 영상 올려서 대부분 안 송하는데 이게 이제 이 동영상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전쟁에서 딥페이크 기술이 처음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쓰인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도 이런 사례들이 속출할 것이고 네. 이제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제 훨씬 더 향상된 딥페이크 기술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속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이 리포트는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바로 반박하는 이 보도를 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네, 항상 전쟁은 그 약간 허위된 정보, 잘못된 정보, 조작된 정보를 이렇게 막 그 커뮤니케이션을 교란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예전 뭐 되게 옛날 전쟁할 때도 막 라디오 그런 거를 다 조작하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는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이제 뭐 어떤 그 딥페이크 영상도 송출하고 또 이제 그 말도 그 목소리도 복제를 하니까
이제 더욱더 판단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그 전쟁 시작할 때 통신 차단 정도로만 사실 이번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도 그걸로 좀 예견을 하긴 했지만 이제는 차단을 넘어서서 가짜 정보를 퍼뜨리면서 교란을 시킨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정부는 이제 딥페이크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충분히 구축하고 퍼블릭과 이제 프라이빗 메시지들을 인증할 수 있는 확실한 인증 절차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 리포트는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딥페이크는 무엇이냐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그렇죠. 일단 쉽게 얘기해서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술인데요. 네. 그동안 이제 CG로 이런 그 얼굴을 바꾸는 일이 CG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사람 얼굴을 다른 사람 얼굴로 이제 바꾸는 일이 가능했는데 저희 뭐 이번에 아바타 영화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네. 그 보면 실제 배우들이 이렇게 처음엔 무슨 점 같은 거 붙이고 하다가 나중에 입히는 작업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덮이는 작업을 했는데 이제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CG를 하려면은 많은 시간과 이제 기술과 이제 뭐 작업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비용이 굉장하다면서요. 근데 이제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그 상대적으로 시간이 되게 그 단축되고 이제 뭐 딱히 이제 비용이 안 드는 거예요. 오. 그래서 그 적은 비용으로 이제 사람 얼굴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면 되고요. 네. 이처럼 이제 딥페이크 기술이 그 가능하게 된 이유는 이제 AI 기술입니다. AI 기술 때문에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딥페이크 기술이 향상됐다고 보면 돼요. AI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그 AI 아나운서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영상을 사실 처음 봤었는데 그때도 충격적이었거든요. 보면서 그것도 일종의 딥페이크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사람이 나와가지고 모션을 그 캡처하면서 그거를 바꾸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갖고 딥페이크랑 이제 AI 기술과 또 이제 약간 CG 같은 거 이게 다 접목돼서 접목된 기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때도 그 영상을 처음에 나왔을 때 보면서 밥그릇 뺏기겠구나 하는 걱정이 좀 됐는데 이제는 또 그 몇 년 사이 기술이 또 굉장히 발전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뭐 저희가 젤렌스키 대통령 그 영상을 보기도 했지만은 앞으로 점점 더 자연스러워질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할 얘기도 이제 그 일반 사람들 눈에서 가짜와 진짜를 이제 구분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이제 얘기를 해드릴 건데. 네, 우선은 네, 의미부터.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이제 머신 러닝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AI 머신 러닝이 발전해서 그렇게 이제 많은 그 진보된 기술로 된 건데 네. 특히 이제 머신러닝에서 이제 딥러닝으로 진화를 했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흔히 머신러닝은 그 흉내 또는 모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딥러닝은 이제 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딥러닝의 이제 딥페이크의 딥이 딥러닝에서 나왔다고 보면 되고요. 네. 그러니까 딥러닝과 머신러닝의 좀 합성어, 페이크와의 합성어. 네, 네. 맞습니다. 일단 그 딥페이크가 이제 1년 전에 이제 영상이었는데요. 네. 이제 톰 크루즈 영상인데 이것도 캡처본이에요. 네. 근데 이 톰 크루즈 아저씨가 이제 골프장에서 찍은 것과 이제 여러 가지 그냥 여행 갔다 와서 찍은 거, 그다음에 이제 동전 마술을 부리는 이제 영상에서 그 캡처를 한 건데 네. 제가 봐도 그냥 톰 크루즈 아저씨가 그냥 찍은 것 같은데 이게 가짜 그러니까 톰 크루즈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딥페이크 기술로 이제 나왔던 건데 네.
이게 1년 전 영상인데 지금은 훨씬 더 발전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요.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기가 힘든데 지금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자연스럽게 발전할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오늘 조금 몸이 안 좋아가지고 딥페이크로 만약 기술이 발전했으면 저 대신 누가 나와서 딥페이크를 한 다음에 합성이요? 네, 네. 대신 말해줬으면 하는 어,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아직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네, 힘든 걸로. 아직 기술이 발전이 안 돼가지고 네, 일단 그 딥페이크 기술은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네. 그 표를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음, 네, 여기서 이제 제너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발생기라고 뭐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짜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네. 그래서 가짜 이미지가 이제 여기 페이크 데이터 가짜 이미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이제 식별기라고 하는데 진짜 이미지와 그 가짜 이미지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식별을 계속 이 어떤 게 가짜다, 어떤 게 진짜다.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식별을 하는데 보통 가짜 이미지면은 이제 페이크라고 판명이 나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발생기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또 생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다시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이 식별기가 가짜 이미지와 진짜 이미지를 구분 못할 때 한마디로 이게 가짜인가 진짜인가 모르겠다. 진짜 이미지 같다. 그래갖고 진짜 이미지로 이제 아웃풋을 낼 때 네. 이게 이런 게 이제 그 여기 나오는 GAN이라는 뭐 GAN이라는 네. 이게 약자가 제너레이티브 뭐 아드버사리얼 뭐 네트워크라는 불리는데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그 딥페이크에 기반되는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 이제 발전이 되면서 이제 가짜 이미지가 점점점 이제 진짜 이미지로 이제 바뀌는 거죠. 자, 우선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도와드리자면은 이 이미지가 가짜 그 합성 기술을 만들었을 때 식별기가 이게 가짜다라고 판명을 할 수 있으면 다시 처음의 과정으로 되돌아가서 점점 더 자연스럽게 해서 식별기가 분간할 수 없을 때까지 새롭게 창조를 해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점점 더 자연스러운 결과물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되면은 좀 사실은 우려되는 부분이 많기는 해요. 저희가 왜 몇 년 전에 N번방 사건이 너무 뜨거웠을 때 그때 사실 이 딥페이크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어떤 불법 복제물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이 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우선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기술이 사실은 발전을 할 때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를 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또 저희가 많이 우려를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최근에 보이스피싱 범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제 목소리도 뭐 사실은 비슷하게 해서 창란을 시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페이스피싱이라는 네. 게 등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이제는 들었거든요. 보이스피싱도 진화를 해서 영상 통화를 하면서 돈을 보내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간 거죠. 그러면은 근데 이 프로그램이 발전하면서 이게 어떤 제한된 사람들한테만 이제 액세스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오픈 소스 코드를 해갖고 그래요? 아무나 다 이제 그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000불 정도의 그 컴퓨터, 즉 한 1,200만 원 정도의 컴퓨터 하드웨어 네. 그거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또 머신 러닝에 대한 기술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또 이제 코드 이런 오픈 소스 코드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얼마든지 저도 뭐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앞서서 전문가님께서 그 CG 작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했는데 딥페이크는 생각보다 너무 저렴하네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되게 놀라웠고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에서 조금 충격적이었고 그러면은 그러게요. 저희가 나중에
뒤에 얘기할 거지만 앞으로의 정보들이 진짜 믿을 수 있는 정보들인지 되게 의심을 하는 일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에 맞춰서 네. 다행히 그 뭐 딥페이크와 진짜와 가짜를 딥페이크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기술도 발전을 했습니다. 오. 예를 들어 뭐 얼굴 표정과 네. 눈의 움직임들을 이제 브리치를 그 감지하고 진짜 영상과 뭐 가짜 영상 또는 뭐 어색한 부분 네. 이런 것들을 감지를 하고 구별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마치 약간 바이러스와 안티바이러스 바이러스도 물론 이제 발전을 하지만 안티바이러스도 그만큼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 이제 딥페이크랑 딥페이크를 방어하는 기술 또한 이제 발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간파할 수 있는 기술까지 이거 당연히 뭐 동반이 되어야 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가 앞서서 그 처음에 전문가님께서 젤렌스키 대통령 영상을 보여주셨으니까 이게 좀 나라 간의 갈등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게 우려되는 점일까요? 나라 간의 갈등이 진짜 심각하게 악용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그 러시아에서 그 저번 대선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께서 당선이 됐을 때 네, 옛날에 미국의 대선. 네, 네. 네. 예를 들어 러시아가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이제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아니 트럼프에 대해 지지를 했는데 네. 이제 클린턴에 대한 이제 안 좋은 뉴스들을 이제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 정보를 많이 뿌렸다고 해요. 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 다른 나라의 정치를 이제 조작할 수 있고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네. 이제 그 바꾸려고 이제 그 딥페이크 기술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거짓된 조작이 이제 실제 진실보다 더 빨리 퍼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특히 되게 바이럴하고 되게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뭐 어떤 되게 자극적인 요소로 특히 또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실보다 훨씬 더 빨리 더 퍼지는 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저희 러시아가 앞서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사용을 하고 미국 대선을 위해서도 사용할 정도면 러시아가 이 기술을 조금 선점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저희도 이제 그 북한이 있으니까 또 이런 기술을 사용해서 또 어떤 선동을 할지 저도 좀 그런 게 좀 우려가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 부분이 또 이렇게 나라 간의 갈등, 앞서서 저희가 뭐 시작부터 얘기를 드렸었지만 전쟁에서 악용이 되면은 굉장히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예를 들어 잘못된 정보와 조작된 정보를 이용해서 이제 상대 그 뭐 적군의 나쁜 점들을 부각시켜 가지고 특히 전쟁을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러시아 얘기 나와서 러시아가 진짜 나쁜 분들 같이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요. 러시아가 이제 예를 들어 뭐 그 우크라이나가 나쁜 사람이다라는 그런 조작된 정보를 네. 퍼뜨리면서 자기가 전쟁을 하는 명분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제일 간단한 거는 적진에 잘못된 명령을 내릴 수 있고요. 뭐 어디 부대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또한 시민들 또한 이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딱 어떤 정보를 아까 전에 영상에서 봤듯이 영상 그 캡처한 화면에서 봤듯이 항복하라고 했는데 실제 항복해야 되는지 아니면 말아야 되는지 그거를 판단하기가 일반 사람들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언론사들도 이제 어떤 정보를 접했을 때 그 네. 정보가 이제 진짜인지 확인 절차도 좀 많이 걸릴 거고요 앞으로. 왜냐하면 정말 똑같으니까 그게 과연 진짜 맞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 절차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권을 침해하는 영상 같이 이제 그 애국심이 나와갖고 전쟁을 하는 이제 국군 장병들이 네. 자기 나라의 나쁜 점을 이제
뭐 예를 들어 상대방을 유린하는 장면이든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도덕적으로 정말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영상을 퍼뜨려서 이제 사기를 이제 저하시키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또 동맹국과의 관계에서도 이제 동맹군을 이제 사이가 나빠지게 만들어서 연합군을 이제 그 결집력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이 우선은 좀 악영이 될 수 있는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좀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무조건 동반이 되는 게 그 정책, 법안을 통해서 금지를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그래도 이 딥페이크 관련된 법안들이 조금씩 마련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일단은 어떤 것들로 이런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들을 좀 막을 수가 있을까요? 정책은 당연한 소리지만은 되게 좀 잘 세워야 되고요. 이제 정책을 세울 때 전문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기술이 어느 정도 발전돼 있고 어떤 거를 할 수 있는지, 이 기술로 통해서 어떤 악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정책을 만드는 분들이 이 점을 잘 인지해야 되고요. 네. 일단 그만큼 심각성을 좀 인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이제 방어적인 정책과 공격적인 정책을 이제 나뉘는데요. 방어적인 정책에서는 이제 장기적으로 딥페이크라는 기술이 네. 그 판단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질 거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얘기를 못 드렸는데 그 아까 제니라는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제니라는 기술을 돌리면서 그 약간 안티바이러스처럼 우리가 그 감지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프로그램 자체를 그 젠에다가 넣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넣으면은 이제 그 젠에서 그 프로그램이 이제 가짜라는 걸 인식 못할 때까지, 그러니까 안티바이러스가 바이러스가 없다라고 인식할 때까지 이제 젠에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제가 설명을 좀 어렵게 했는데 그 안티바이러스 기술을 응용해서 이제 바이러스를 만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방패가 안 되고, 네, 그래서 더 이상 그 딥페이크랑 진짜랑 최고 수준에 가면은 진짜랑 똑같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어할 수 있는 이제 정책은 네. 따라가지 못한다고 해요. 사실 이거를 더 이상 이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쩔 수 없이 한 옵션만 남게 되는데 이게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인증과 검증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 중 하나가 그 온라인 검열,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검열에서 네. KYC라는 뭐 Know Your Client라는 이제 약자인데 인증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요. 앞으로 이제 인스타에 올릴 때마다 이제 이런 인증 절차를 걸치고 올려야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제 네. 인증, 흔히들 이제 왜 저희가 이제 핸드폰으로 그 본인 인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앞으로는 KYC를 인증을 하고 뭔가를 올리고 그 정보를 공유하는 네.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조금 예쁘게 꾸미고 멋진 장소에 가서 오늘 나는 셀카를 찍어서 SNS에 업로드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제 사진 이렇게 찍어서 올리려면은 이것이 딥페이크로 합성된 영상이 아니라 정말 내가 찍은 나 자신이다 이런 걸 인증해야 올릴 수 있다. 네. 이렇게 발전될 수 네. 있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럴 가능성이 있고 뭐 꼭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약간 삼자 그 서드 파티 기관에서 이제 이거를 인증해주는 네. 그런 절차를 이제 또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사실 이게 참 안 좋은 게 이렇게 되면은 개인 정보들 같은 경우 네. 정부가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정부가 모든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다룰 수 있고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정부가
만약에 부패되면은 정말 안 좋은 쪽으로 디스토피아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러게요. 정리를 한번 좀 해드리자면은 이 기술이 사실은 기술의 발전 속도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감별 식별기를 통해서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좀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저희가 뭐 회원가입을 한다던가 금융거래, 뭐 개인정보 이런 걸 이용할 때 휴대폰 인증을 하듯이 그 KYC라는 인증 절차를 활용하는 방법이거나 혹은 제3자 뭐 기관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지 정보로 인증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 규제들이 좀 마련되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전문가님 계속해서 잠깐 뭐 언급을 해주셨지만은 계속해서 이 딥페이크로 인해서 미래에 좀 디스토피아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시나요? 네, 일단은 그 딥페이크를 발전함에 따라 인터넷 검열과 이제 아까 전에 말했듯이 정부의 이제 컨트롤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올 수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기술이 증가하고 앞으로 챗GPT 같은 저희가 얘기했던 챗GPT 같은 기술이 이제 사실 빙산의 일각이고요. 더욱더 더 전문성이 띈 이제 AI 기술들이 발전될 텐데 이 기술을 통해서 이제 일반 사람들의 정보를 쉽게 체득하고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뭔가를 조종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인들이 이런 기술을 쉽게 접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오픈 소스 코드를 통해서 네. 아까 전에 10,000불 정도의 그 하드웨어로 그 하면은 딥페이크를 기술을 이제 재현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제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정보들이 이제 거짓과 이제 조작된 정보들로 이제 많이 홍수처럼 넘쳐 나올 것이고요. 네. 이제 국가 간의 또 사회적 갈등을 초래해서 세계 파멸의 길로 이제 될 수 있는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은 이제 정부가 뭐 미국 정부든 뭐 세계 정부가 AI 발전에 대한 이제 브레이크를 걸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정책과 규제와 뭐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AI 기술이 너무 빠른 속도로 이제 발전을 하니까 그거를 이제 방어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떤 형태로든 이제 그 제동을 걸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제동 중에서는 특히 네. 사이버 테러 같이 이제 그 인터넷을 마비시키는 약간 그런 뭐 극단적인 방법도 이제 시도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구체적인 제 나이대가 드러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초등학교 때요. 네.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거든요. 한창 그때 우리는 이제 정보화 시대로 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근데 기술의 발전 속도와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나이가 유추가 별로 안 되는 멘트인 것 같은데요. 정말 너무 이미 저보다 지나셔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배웠었는데 이렇게 좀 기술이 사람들의 인식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어쩔 수 없이 정부에서 규제를 걸고 제한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네. 우려되는 부분을.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하면은 이제 모든 컨텐츠에 대해 이제 인증과 검증 절차를 아까 말했다시피 KYC 인증이라든지 뭐 아니면 다른 형태의 인증을 하듯이 이제 네. 그런 인증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해결되기 힘들고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정부가 딥페이크를 쓸 수 있으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공산주의 국가라든지 이런 네, 부분도 맞습니다. 우려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그 위쪽에 계신
그분이 이제 뭐 여러 조작된 영상을 이제 만들 수 있겠죠. 네. 예를 들어 뭐 징병을 요구하는 이제 딥페이크라든지 아니면은 뭐 코로나 팬데믹 때 뭐 그런 거 좀 더 이렇게 사람들이 팬데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제 좋은 쪽으로도 딥페이크를 쓸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특정 정당의 이제 지지를 받기 위해 여러 가지 상대방 진영의 나쁜 것들을 퍼뜨릴 수도 있고요. 뭐 앞서서도 그 러시아에서 미국의 대선 결과 조작을 위해서 활용을 했다라고 해주셨는데 제가 예전에 그 오바마 대통령 뭐 AI 오바마 이런 것도 본 기억이 나고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최근 대선에서 그 가짜라고 이미 밝히고 시작을 하긴 했지만 대선 후보들이 또 그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해서 뭐 이제 도리도리 안 하는 윤석열 대통령 뭐 이런 영상도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여튼 간에 이게 좀 좋은 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또 무궁무진한 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은 걱정되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많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예를 들어 뭐 사회적인 갈등도 그 추구할 수 있는 그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흑인 인권 운동 같은 경우 최근에 그 몇 년 전에 뭐 블랙 라이브스 뭐 매터 뭐 이렇게 네. 하듯이 이제 뭐 그 흑인의 생명은 이제 소중하다 뭐 이런 문구를 하면서 이제 흑인 그 인권 운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백인 경찰들이 그 흑인 경찰을 흑인 그 흑인 범죄자는 아니죠. 뭐 운동하는 네, 분들이라고 네. 표현할까요? 그래갖고 네. 막 때려가지고 뭐 죽이는 영상 뭐 이런 것들을 딥페이크로 또 만들어가지고 더욱더 그 논란을 그러니까 만들게 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게 진짜로 사회적으로 더 분열을 크게 만드는 길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이 조금은 악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자 결론적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 현재까지 좀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까 전에 말씀했다시피 KYC 인증 같은 게 필요하지만은 사실 그거는 정부의 이제 정부의 힘이 너무 강해지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이제 정보를 다 가지고 또 정부 자체도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선동을 하고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가장 좋은 것은 그 NFT 기술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네, NFT. 네, 일단 NFT 하면은 일단 탈중앙화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조작할 수도 없고 또 뭐 누군가의 허가를 받아야 될 필요도 없고 어떤 정보를 올리는데 네. 그리고 모든 사용자에게 이제 인증될 수도 있고 정보의 원천이 저라는 거를 입증할 수도 있고 저에 대한 NFT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최적화된 기술이라고 보여집니다. NFT 기술이. 네. 그래서 이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실 뭐 NFT 기술로 네. 그리고 동시에 이제 그 정보가 이제 저에게서 온 건지 입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부에 지배될 수 있는 이제 KYC 뭐 매번 인증해서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소셜 미디어에 올릴 때 모든 말과 뭐 사진과 영상들을 다 NFT화 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각자만의 NFT로 만드는 거예요. 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출처도 확실하게 이제 인증이 되고 저한테서 왔다는 거를 인증할 수 있고 그게 또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식별할 수 있는 인증 절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정부의 규제에 또 자유로울 수 있고요. 그게 그렇네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NFT 기술 사실 저희가 이 NFT를 정말 쉽게 설명을 할 때 디지털 인감 도장이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얘기를 하고는 했는데 뭐 실제로 그런 사진이나 영상, 뭐 음성 파일 같은 그런 이제 미디어들의
NFT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것이 좀 어디서 출처가 어떻게 됐는지 누구로부터 나온 건지 확인이 될 수 있다면은 간단하게 해결이 될 문제 같기도 하고요. 네, 특히 요즘 사회적인 뭐 이슈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젠더 갈등이라든지 또는 뭐 제 생각하기에는 네. 약간 북한의 간첩들이 와서 뭐 거짓 선동을 하는 약간 양극화 시키려는 어떤 사회적인 그 문제들을 양극화 시키려는 가짜 뉴스들이 많이 맞아요.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가짜 뉴스들이 어디서 왔냐 이런 거를 이제 추적할 때 NFT화된 이제 정보면은 그 출처도 확실하게 알 수 있고 그게 누구 입에서 뭐 어떻게 나왔는지도 확실하게 알 수 있고 그 내용이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 가짜 진짜 진위도 이제 확실하게 이제 판가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이제 그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네.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그 많은 전망이 좋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NFT 기술인 거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이 NFT가 이런 쪽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저도 좀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네. 이제 어떤 것을 올릴 때 그 굳이 KYC 인증을 하지 않아도 되고 핸드폰 인증을 하지 않아도 되고 네. 지금처럼 평소처럼 올리듯이 올리시면은 자동적으로 그 이 뭐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거기서 이제 그 하나하나 문구를 자동으로 이제 NFT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사회가 인터넷 속도라든지 이제 컴퓨팅 이제 프로세스 능력이라든지 이게 발달되니까 충분히 이런 NFT 기술을 소셜 미디어 이런 그 플랫폼에 네. 도입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이 딥페이크 기술, 새로운 기술이 발달하면서 앞으로의 기대되는 성장 효과도 있겠지만은 당연히 좀 우려되고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도 있겠는데요. NFT 기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 부분을 또 우려되는 점을 잘 한번 막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해결책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진우 전문가님께 이 딥페이크 기술 관련돼서 좀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좀 너무나 유익하고 또 한 번 이제 미래 신산업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우리 미래에 대해서 되게 디스토피아적인 좀 네. 그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냈는데요. 사실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이제 소수의 인원이 대중을 이제 지배하는 구조가 될 거라는 거는 뭐 뻔한 미래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뭐 저희 시청자분들과 이제 앵커님께서는 조금 더 우위에 점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 뭐 그런 쪽에서 이제 많이 그 좋은 시야를 갖고 있으면 그만큼 기회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돈이 정말 중요할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기술에 이제 관심을 갖고 어떤 거에 투자를 했을 때 도움이 된다면은 앞으로의 미래가 그냥 뭐 더 좋아질 수도 있죠. 저희는 네, 투자를 잘 하고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할 때 이제 이런 미래도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NFT 기술이 이렇게 활용될 수도 있구나. 그리고 딥페이크 문제가 이런 그 미래를 초래할 수 있구나. 그런 걸 많이 그 유의하면서 이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사실 처음에 이제 저희 밀키트 방송 출연하실 때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이제 자료 준비하시면서 느낀 점까지 정리를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정리하면 안 되는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네. 했었던 점인데요. 저희는 이제 또 이렇게 알려주신 새로운 얘기들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께서 투자를 하실 때도 사실은 정보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와중에 어떤 게 진짜 중요하고 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진짜 정보, 가짜 정보가 뭔지 저희가 사실 좀 헷갈릴 때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가려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관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다음 주에도 조금 긍정적인 얘기를 해볼 수 있게 여러 좀 주제들을 조금 선정해서 긍정적인 주제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디스토피아적인 얘기만 해서 네. 앞으로 이제 조금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냉철하고 현실적인 시각이 필요하니까요.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현재 시간 9시 15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전달해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우선은 양지수가 상승 출발했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폭이 좀 괜찮은 모습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1%가량 올리면서 2477선까지 회복된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0.7%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는 777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가 모두 1%대 강세로 마쳤고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 30분쯤 미국에서 1월의 CPI 지수 발표가 되는데요. 우선은 장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실게요. 유가증권 시장 먼저 보시자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1,000억 원 넘게 매도 우위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지수가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최근에 계속해서 거래소에서는 좀 팔고 있었는데 오늘 4거래일 만에 사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어서 확인해 보시자면은 여기는 거래소와 좀 반대되는 양상이네요. 개인 투자자들이 450억 정도 매수하고 있는 와중에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으로 매도 우위 포지션입니다. 환율 최근에 계속해서 올랐었죠. 7거래 연속된 오름세로 마쳤었는데 오늘장 초반에는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5원 60원 정도 내리면서 1271선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도 한번 짚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코스피 시장 먼저 확인해 보시자면은 우선은 지수가 오르면서 상승하는 업종이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음식료업 섹터를 제외하고 모든 업종 상승 중인데요. 그중에서 의료정비 섹터 가장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덴티움 오늘장에서 3.4% 정도 올리면서 13만 4,200원 주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ST바이오 센서가 1.25% 정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한컴 라이프케어 마찬가지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뒤이어서 전기전자 섹터도 1.6% 정도 상승 중입니다. 종목별로 확인을 해보시자면 오늘 LG전자가 4.5% 가까이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 3%, LG전자 우선주와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까지 LG그룹주들의 상승세가 좋은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도 2.5%, 삼성전자 1.4% 정도 상승하면서 63,800원 선 확인됩니다. 코스닥 시장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반도체 섹터가 가장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윈팩이 오늘장 28% 넘게 올리면서 가격 제한폭 지금 상한가 기록을 하고 내려와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뒤이어서 어보브 반도체가 9%, MK전자 10%대 상승하고 있고요. 넥스트칩, 칩셋미디어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에서 나스닥이 좀 좋은 모습 보이면서 기술주들 따라가려는 움직임 확인되고요. IT 하드웨어 섹터도 뒤이어서 1.5%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라이콘과 윈팩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들어와 있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종목별로 한번 확인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언급해 드리자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윈팩과 라이콤이 현재 상한가에 진입해 있는 상황이고요. 급등 나오는 종목들 보시자면 어제 가격 제한폭으로 마쳤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오늘장에서도 10% 정도 추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솔트웨어 마찬가지로 한 10% 부근
부근에서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반도체, 전기전자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강한 상황입니다. 자, 저희 방송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도 이진우 전문가님과 재미있는 신기술, 외신 관련된 얘기 들어봤고요. 내일은 이재선 대표님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